쇼펜하우어 가장 외로웠던 철학자가 남긴 진짜 위로. 어제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통화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만 일어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왜 더 허전할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건데 뭘 기대했던 걸까? 요즘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잘못 살았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건가? 아니면 이 나이가 되면 원래 이런 건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가족과도 멀었고,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가 남긴 말들이 이제야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만든 사람.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의 한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따뜻함은 없는 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어머니는 그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따뜻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17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과 점차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문학살롱을 열고 사교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2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편지였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된 건 대학에 가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투가 거칠고 성격이 까다롭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걸까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그는 30살 무렵 평생의 역작이 될 책을 썼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간의 본성을 욕망과 고통으로 설명한 그 유명한 철학서입니다. 하지만 출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조차 책을 제대로 유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 섰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철학자의 강의엔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국 강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정을 쏟았던 건 개 한 마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은 아트만. 그는 매일 아침 개와 함께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으니까요. 개는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옆에 있어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6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감탄했고 철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재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늦은 인정에 대한 그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의 인정이란 건 결국 덧없다는 걸. 그리고 72살 1860년 9월 그는 자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외롭게 살다 간 사람.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그토록 외로웠는데 인간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본 인간의 본성. 아래 문장들은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글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 쓴 해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뭔가를 원하고 그걸 얻으려 하고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는 끝없이 반복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땐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면 행복하지 않나? 가족이 있고 건강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 말이 이해됩니다. 자식을 키울 땐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니까 좋은 대학 가길 바라게 됐습니다. 대학 가니까 좋은 직장 다니길 바랐습니다. 직장 다니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결혼하니까 손주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끝없이 도는 수레바퀴에 비유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바퀴 돌면 또 한 바퀴, 멈출 수 없는 반복. 그리고 그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어머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깊이 상처받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린 외로워집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이해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삶에 바쁩니다. 내 아픔보다 자기 아픔이 더 급합니다. 내 외로움보다 자기 사정이 먼저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낮추라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상처도 줄어드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생각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고통이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고통이다. 이 말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나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이야기가 오가는데 정작 나는 끼지 못할 때, 그럴 땐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감정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렇게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또 반복합니다. 그게 인간관계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가까우면 아프고 멀면 외롭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 그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젊을 땐 서로에게 기대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사실을 비교적 일찍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독을 견디는 법. 쇼펜하우어는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패배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자유와 연결지어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린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고 맞추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사람들 속에서는 우린 늘 역할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견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이 있고 사유가 있고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 소음, 관계. 하지만 그게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않는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못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사실을 평생 지켜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거리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나이에 비로소 이해되는 말들. 쇼펜하우어의 말은 젊을 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냉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들이 조금씩 다르게 들립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말은 삶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룬 것도 오래 가지 않고 몸은 늙어가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면 괜히 더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 말은 지금이 되어야 이해됩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크게 아프지 않은 것, 오늘 누구와 다투지 않은 것, 오늘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것. 그게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과장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을 너무 크게 상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잔인해집니다. 남의 자식, 남의 건강, 남의 노후. 비교할수록 마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기준 말고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삶. 그게 가장 현명하다고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진짜 위로.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곧 좋아질 거라는 말. 그런 말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말이 진짜 위로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해지는 것이다. 완벽한 행복은 없지만 조금 덜 아픈 하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상처받는 하루. 그 정도면 충분한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비교적 차분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주변에는 끝내 다 마치지 못한 생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그는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기준도 자기 삶 위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답은 없어도 됩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하루입니다.